사실 주식하시는 분들은 채권의 시장을 무조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무슨 역할을 하냐면 힌트이자 경고등 역할을 하거든요. 네, 안녕하십니까. 닷살도 이해하는 경제 오이경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채권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국채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일단은 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한국이라고 합시다. 한국이 뭐라고 하냐면요, 저 돈 필요합니다, 돈을 저한테 주실 수 있는 분들 구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외국인 투자자들 아니면 뭐 증권사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너희가 나한테 10개를 주면 내가 나중에 11개를 줄게 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약속을 해요. 이렇게 종이를 줘요. 너가 나한테 10개를 주면 내가 너한테 나중에 11개를 줄게. 이렇게 종이에서 약속을 하거든요. 이게 뭐냐? 바로 채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나라에서 발행한 거기 때문에 그냥 채권이 아니고 국채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이 약속 종이를 증권사가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한테 이제 팔고 싶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자기네들 돈 벌려고. 그래가지고 이 약속 종이를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저희한테 팝니다. 저희는 비싼 가격에 더 살 수 있고 아니면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고, 이게 채권 시장입니다. 채권 시장. 이게 더 비싸게 살 수 있는 거, 더 싸게 살 수 있는 게, 그거를 정한 게 뭐냐? 채권 금리입니다. 네, 채권 금리. 이게 큰 그림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여기서 아셔야 될 거는 뭐냐면요, 국채가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국채는 말씀드렸듯이 나라가 주는 약속 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거래가 뭐냐? 채권 시장이다. 일단은 그것만 아시면 되고요. 채권 금리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3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이제 한국 국채 금리가 갑자기 확 올라갔어요. 확 올라가지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놀랐으니까 이게 결국에는 안 좋은 거라고 이렇게 다 알 수 있잖아요. 왜 안 좋은 거냐? 한국은행 총재가 애매한 말을 했습니다. 애매한 말을 했고요. 원화라는 게 계속 약해지고 있고 달러가 더 비싸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요. 3번째, 이걸로 인해서 회사들이 돈 빌리는 게 무섭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돈 빌리는 게 무섭다. 한국 국채 금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 설명을 해드렸죠. 자, 나라가 외국인이라든지 뭐 증권사한테 너가 나한테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100을 빌려주면 이제 나는 이제 100 플러스 2.5%를 이제 그 돌려줄게 라고 했거든요. 근데 2.5%가 아니고 3.041%를 이렇게 돌려줄게 한 거예요. 3년 뒤에. 만약 10년 뒤 갚는 게 있으면 3.368% 이렇게 더 돌려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불안한 상황이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왜 불안한 상황인지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전 동영상에 말씀드린 게 뭐였죠?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는 뜻은 뭐냐면요, 채권 가격이 내려간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냥 외우세요. 굳이 이렇게까지 설명하는 게 뭐냐면요, 10개를 나라가 받았는데 다시 12개를 더 주겠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채권 자체가 결국에는 인기가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가격이 내려갔다는 뜻은 얘 가치가 내려갔다, 소위 말해서 인기가 계속 떨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채권의 인기가 왜 계속 떨어지고 있을까? 그게 왜 그러냐면요, 자, 한국은행에서, 자, 이제 2번째 포인트 갔죠. 자, 한국은행에서 무엇을 얘기를 했냐면요, 이제 금리를 언제 낮출지, 이게 여기서 금리 얘기할 때 이것도 설명하면 엄청나게 또 길게 설명해야 되는데 이거부터 설명하겠네. 이창현 총재님이 이제 기준 금리를 언제 낮출지, 얼마나 낮출지, 아니면 심지어 방향을 바꿀지 새로운 정보를 보고 그때 판단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사실 이게 어마무시한 말인데, 자, 그래서 기준금리는 또 뭐냐? 기준금리를 내린다면 채권금리도 이제 말 그대로 기준이잖아요. 채권금리도 기준금리보다 더 내려가요. 그리고 반대로 기준금리를 이제 올리잖아요. 채권금리는 더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게 기준이잖아요. 기준을 잡혀서 이게 더 올라가는 거거든요. 한국 총재님이 그 기준금리를 언제 낮출지, 이거를 또 얼마나 낮출지, 아니면 방향을 바꿀지, 이게 방향이 되게 중요한데요. 방향 바꿀지 새로운 정보를 보고 생각할게요 라고 했는데,
닦아놓고 말해서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너무 그 생각 없이 대답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방향을 얘기한 순간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면 잠깐만 기준금리 자체를 내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내리겠네? 안 내리면 우리가 채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 있잖아요.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당장 팔아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거든요. 왜 파냐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금리를 올리면 채권 가격이 계속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더 내려가기 전에 빨리 팔아야겠다. 빨리 팔아야겠다. 그래가지고 이게 일어나면서 한국의 원화도 많이 약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10년물 금리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 한국 국채 10년물 금리입니다. 원래는 2.58이었었는데 이게 3.37입니다. 이만큼 이제 올라갔다고 이제 최근에 이창용 총재님이 강약을 바꿀 수도 있다라고 발표한 게 이때쯤이었거든요. 사람들이 기준금리 내릴 줄 알고 이게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그냥 들고 있으려고 했는데 근데 채권 가격이 내려가겠네? 팔아야겠다. 그래가지고 채권 가격이 내려가면 어떻게 된다?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 그냥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로. 그래서 정말 쉽게 이거를 이해하려면 한국 국채 10년을 이제 보시면 이게 올라가는 것은 불안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이거를 말씀드린 걸 까먹었는데 사실 주식하시는 분들은 채권의 시장을 무조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채권 시장을. 왜냐하면 주식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무슨 역할을 하냐면 힌트이자 경고등 역할을 하거든요. 이거를 정말 잘 참고를 해야 됩니다. 불안하구나. 이제 그 채권 시장이 좀 불안하구나. 그러면 그 주식 시장도 불안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불안하니까 원래 내가 주식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이렇게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참고를 하는 거죠. 이게 100% 맞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참고를 할 수 있는데 1,000만 원 투자하는 것보다 그냥 500만 원 투자를 해야겠다. 의견을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채권 시장에 말씀드렸듯이 한국 국채 10년 국채 금리를 이렇게 그 네이버를 찾고 이게 올라간다는 뜻은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편합니다. 제가 엄청나게 길게 설명했는데 결국은 이거더라고요. 자,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가지고 한국 회사들이 자기네도 돈 필요하니까 일반 투자자들한테 너가 나한테 10을 주면 내가 너한테 11개 줄게 라고 하는 것을 그게 바로 이름이 회사채라고 합니다. 근데 회사채는 어디서 영향을 크게 받냐면요. 채권금리에서. 채권금리가 올라간다는 뜻은 회사채 금리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나중에 하자 이렇게 하는 회사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SK온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회사가 있었는데 아무튼 까먹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전체 이야기를 이제 요약을 하자면 사람들이 불안해서 한국 국채를 팔았어요. 국채를 이렇게 팔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한국 국채 금리가 확 올라갔냐? 왜냐하면 한국은행이 이상한 소리를 했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회사도 그거를 봐가지고 이제 돈 빌리는 게 무서워졌다. 왜냐하면 채권 금리도 이제 올라간다는 뜻은 회사채 금리도 올라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10개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11개 원래 갚아야 됐었는데 이제 그게 12개로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부담이 더 크죠. 그러다 보니까 회사도 야 그냥 우리도 미루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제가 이 내용을 어디서 봤냐면요. 제가 한국경제신문 구독을 하거든요. 한국채권 발작 미국채권 안정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거를 확인하면서 그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채권이라는 내용이 사실 설명하기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렵고 헷갈려요. 근데 저도 공부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제 동영상을 보시고 이해가 안 되신다면 제가 다시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보내드립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